조화수열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수열이란 뭐냐? 이 조화수열은요, 등차수열의 응용인데요. 각 항의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그것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 역수니까 이제 뒤집었을 때 등차가 되는 그런 수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 3, 5, 7, 9, 점점점 이건 등차죠. 그죠? 근데 이 항들을 전부 다 뒤집어줘요. 뒤집어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겠죠? 요거 뒤집어줘요. 3분의 1. 요거 뒤집어줘요.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차를 뒤집었죠. 그럼 거꾸로 이 아래에 있는 수열을 다시 뒤집으면 얘가 등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화와 등차가 이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수열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찾아주는 게 뭐냐면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한 80% 정도는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항을 요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니? 당연히 뭐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얘가 역수관계가 되겠죠.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요? 이거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집어지면 얘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13579로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을 갖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수열의 일반항을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갖다가 AN이라고 한번 더 보죠. AN은 자, 이것은 이 첫 번째 수에서 자,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얘가 만들어집니까? A1이 1인데 거기서 공차를 몇 번 더합니까? 이 번호의 차이만큼이라고 했습니다. n-1d. 자, 그러니까 AN이라는 녀석은 A1 플러스 n-1d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A1이 1이고 공차 2니까 n 빼기 1 곱하기 2. 정리하자면 2n-1 이렇게. 그럼 n번째 항이 2n 빼기 1이다. 그럼 얘는 뭐냐 이거죠. 얘는 이걸 뒤집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B1, B2, B3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얘가 이제 AN이다. 너는 뭐냐? 넌 BN이다. 그럼 당연히 BN은 뭡니까? 얘 뒤집어 주면 되는 거죠. 2n-1 그렇게 하는 겁니다. 2n-1 분의 1. 그럼 밑에 있는 이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뭡니까? 2n 빼기 1 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뭐로 푸느냐? 사실상 뒤집어서 등차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항 구할 때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한다면 뒤집어 준다. 이게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공부할 때 등차 중항이라는 그 개념을 공부를 했죠. 조화 수열도 조화 중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과 3과 5가 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있는 3이라는 녀석이 뭡니까? 그럼 1과 5의 등차 중항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1, 3분의 1, 5분의 1이 조화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 뭡니까? 1과 5분의 1의 조화 중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화 중항에 관한 정리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조화 중항이란 A, B, C가 무슨 수열을 이룰 때? 조화 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B는 A, C의 자, 무슨 중항? 조화 중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A, B, C가 조화 수열이면 또 다른 얘기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뒤집어 주잖아요. 뒤집어. 조화 수열을 뒤집어 주잖아요. 뭡니까? 이거가 등차 수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A분의 1, B분의 1, C분 네가 등차 중앙이면 등차 수열이면 B분의 1이 뭡니까? 등차 중앙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이런 얘기 되는구나. B분의 1 이것은 A분의 1, C분의 1의 등차 중앙이다. 결론은 가운데 거를 2배를 하면 양쪽에 합이 되는 거니까 자 B분의 1이란 녀석은 2배를 해줘야 돼요. B분의 1 가운데 거에 2배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 그래서 AC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결론이 뭔가요? B분의 2니까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자, 역수를 취하시고요. 뒤집어 주시고요. 그럼 2분의 B가 되겠죠? 여기는 A 더하기 C분의 AC가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시게 되면 B는으로 정리가 됩니다. B는 A 더하기 C분의 2AC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럼 A, B, C가 조화수열이면 가운데 거는 합분의 곱의 2배 이런 구조가 되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외우실 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이거에서 이거 외워놓은 다음에 한 두 달 있다가 헷갈리는 것보다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해를 해가는 게 우선 좋겠다. 그리고 얘가 외워지면 좋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지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외울 수 있도록 요 과정을 여러분이 좀 반복을 해주세요. 이거를 써내려가면서 자꾸 반복을 해주세요. 자, B가 A와 C의 조화중앙이니까 그러면 이 B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돼? 자, 당연히 뭐예요? 조화수열일 테니까 조화중앙이겠지? 그러면 가운데 거 다 뒤집어주면 등차가 되고 그 상태에서 가운데 거 2배를 하면 양쪽에 합과 같은데 얘를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자, 요게 외워지면 이제 여러분이 조화 중앙도 알고 등차 중앙도 아는 겁니다. 이 2개를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만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등비 중앙이라는 개념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초 수열을 다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조화 중앙, 자, 요 개념까지 그리고 식으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여기까지를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문제 3-1번을 보면 15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X와 Y와 Z 세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저기다가 X, Y, Z 집어넣죠. 그랬더니 이 전체 수열이 뭐가 됐습니까? 자, 이게 조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얘를 다 뒤집어 줘야죠. 뒤집습니다. 15,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이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이 수열은 이것은 등차 수열이 돼버린다. 당연히 뭐예요 그러면? 요거 등차 수열 돼버리면 요거야 이거 2개의 등차 중앙일 테니까 더해서 반 나누면 Y분의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5하고 3을 더해서 반을 나눠주시게 되면 Y분의 1이다. 요거 이제 18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죠? Y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9분의 1과 같고 Y분의 1은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얘가 9가 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이 이제 얘가 되고 얘와 얘의 등차 중앙이 이 녀석이 되고 더해서 반 나눈 값이 얘가 되는 거니까 X하고 Y를 아주 쉽게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9하고 15 더하니까 24 나누기 2는 12겠죠. 그죠? 그게 X분의 1이에요. X는 얼마다? 1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더하면 9가 되겠네요. 9하고 3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그것이 z분의 1이다. 고로 이게 6이니까 z는 뭐냐? 6분의 1이다. 자, x, y, z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조화중앙의 정의에 의해서 잡아줄 수가 있었고요. 자, 예제 문제 3-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수열의 형태를 묻는 문제군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yz 더하기 xz는 xy는 2xz 이렇게 되어 있고요. xyz는 0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0이면 양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왜 줬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0이 아닌 세수라는 말로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갖다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 y, z는 뭐다? 0이 아니다. 그러니까 x도 0이 아니고요. y도 아니고 다 아니다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 써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합니까? 양변을 x, y, z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양변을 x, y, z로 나눠보는 게 가능한데, 나눠주게 되면 얘는 x분의 1이 돼요. x분의 1. 자, 이 녀석은 z분의 1이 되고요. 이 녀석은 y분의 2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의 합과 같다.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라는 수를 써놓고 얘를 두 배 해가지고 이렇게 더한 게 됐으니까, 자, 이거가 무슨 수열이냐 이거죠. 이거가 등차 수열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등차 수열이 됐다면 그럼 x, y, z는 이것은 뭐다? 등비 수열이다. 조화 수열이다. 조화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등차가 되면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조화수열이다. 자, 예제문제 3-2번은 그러면 저런 식이 나오면 저게 조화수열이겠네? 예, 맞습니다. 자, 조화수열임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식이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하고 여러분이 하나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자, y는 x 플러스 z분의 2 뭐예요? x, z. 그죠?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갖다가 y로 묶은 다음에 z로 나눠버리면 이 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조화중앙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이제 외워두시면 한눈에 보이실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양변을 x, y, z로 나눈다는 요 방법도 여러분이 취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거 힌트가 있어요. 0이 아니단 말이 왜 나왔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x와 y의 등차 중앙은 6이다. x와 y의 조화 중앙은 4이다. 이런 말이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 쉽잖아요. 등차 중앙은 더해서 반 나누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네, 이것은 6이다. 그럼 조화 중앙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못 외우면 이게 또 이제 뒤집고 뭐 해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 중앙식을 아셔야 되고, 조화 중앙식은 합 x 플러스 y분의 2xy. 요게 이제 조화 중앙식이거든요. 자, 이것은 4다. 이렇게. 자, 두 개씩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그래서 12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식에서는 합이 12니까 2xy 이렇게 되겠죠? 는 4 곱하기 올라가서 12.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24. 그러니까 이게 합이 12가 되고요. 곱이 24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나한테 묻기를 그러면 얘는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2xy. 자, 정리 끝났습니다. 자, 합이 12의 제곱 빼기 24의 2배 48. 144 빼기 48는 90.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 마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4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라는 방정식, 이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이때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과 조화 중앙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작성을 하실 때요. 자, 네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걸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 라고 하게 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식은 x의 제곱 빼기, 자, 그 네모와 동그라미를 더하신 녀석이 여기, 그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를 곱한 녀석이 이 뒤쪽, 이런 구조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모가 뭐냐면 알파 베타의 등차 중앙이고요, 이게. 자, 이 동그라미가 조화 중앙이다. 그럼 등차 중앙은 알파 베타를 더해서 반 나누시면 되고, 조화 중앙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니까 이거 그냥 넣으시면 되죠. 내가 아는 건 뭡니까? 알파 베타를 더하면 4요, 알파 베타를 곱하면 2다. 그러니까 너는 4고 너는 2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가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요. 얘가 2니까 4분의 4, 그래서 1 될 겁니다. 자, 네모에 해당하는 게 2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1이다. 2와 1을 이제 대입하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2, 1 집어넣으시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이게 답이 이제 2번이 돼야 될 겁니다. 야, 이런 정도 문제 우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이 아닌 세수가 있는데 그 세수가 동시에 등차 수열이면서 동시에 조화 수열이다. 등차가 되는데 또 조화다. 동시에 다 된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A, B, C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분의 1 곱하기 BC분의 A의 제곱 해가지고 복잡하게 식이 나와 있는데 식의 값을 결정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등차와 조화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태일까? 일단 등차 수열, 얘는 가운데 거 두 배는 양쪽이 합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A와 C를 더해서 반 나누시게 되면 그것이 B와 똑같고, 이게 A와 C의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순서로 조화 수열을 이루게 되면 B는 역시 또 뭡니까? A, C의 조화 중앙이 되겠죠. 그죠? 그럼 A, C의 조화 중앙은 A 더하기 C분의 2AC인데 이게 또 역시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녀석은 AC의 등차 중앙이면서 동시에 조화 중앙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하셔가지고 ABC 관계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등치법으로 B 같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C는 A 더하기 C분의 2AC. 그 다음 올라가게 되면은요,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4AC. 자, 요거 전개해 주시고 넘겨주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의 제곱은 0. 결과적으로 이게 A 빼기 C의 완전 제곱 형태가 되니까 A하고 C가 같다가 나와요. 그럼 A하고 C가 똑같으면 B까지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수가 뭐 똑같으면, 예를 들면 333.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랬죠. 뒤집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거 조화 수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333이었잖아요. 333이니까 이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고, 이걸 뒤집어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되니까 동시에 이것은 조화 수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이면서 조화인 것은 세수가 모두 뭐 할 때다? 같을 때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타낸 이 식의 값을 결정하라.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6분의 1에 자 어떻게 될까요? A, B, C가 모두 똑같으니까 자, BC분의 A제곱 요게 1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CA분의 B제곱 이것도 1일 거고요. 역시 1이고 마지막에 AB분의 C의 제곱 이게 다 1인 거죠. 그러니까 3이 되는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3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다. 이런 건 충분히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화 수열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